이은행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오늘 한사모는 분위기가 무거우면서도 새로운 어떤 출발점 같은 기운이 일어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성 장군인 공군 참모총장이 부하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4년 또는 2027년에 대만에서 중국이 통일 침입 작전을 해서 아차 하면은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 대비하라. 어제 미국 3대 싱크탱크에서 17분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많은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서 내놓은 보고서에는 2027년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대만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우리 한반도에 바로 불이 붙어서 중국, 북한, 러시아까지 전부 연기를 될 것이다. 그래서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그리고 나니까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또 연대해서 남중국 해결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세계가 지금 아주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질학을 연구해 온 사람들은 앞으로 3년, 그러니까 2026년 또는 4년, 2027년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대폭발이 1000년 전에 일어났답니다. 만일 이번에 폭발을 하면은 그 기둥이 40km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북한은 전부 잿더미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이게 3년, 4년을 앞을 내다보면은 굉장히 세계사적 무거운 변동이 우리 앞에 제깍제깍 다가오는 것 같고, 또 우리 4300년, 7400년, 9200년의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는 전 인류를 다 우리가 모시고 갈 수 있는, 인도해 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기운도 우리 민족 정신사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72차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한사모가 그래서 그랬는지 분위기가 아주 그냥 어찌나 뭐라 그럴까, 뭐 어디 출정을 하는 결의를 다지는 결사대처럼 이렇게 오늘 느껴진 것도 우연은 결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8년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을 여성시대를 맞이해서 제일 선구자적으로 앞서가지고 호를 참 단신이 앞서면서 이 무거우신 어르신들, 남성들을 모시고 이렇게 알차게 운영해 오신 우리 박계우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 30, 40년 전에 KBS에서 우리는 민족사학기가 미처 우리 역사의 위대성에 대해서 찾아내기도 전입니다. 다 깊은 꿈속에 헤매고 있을 때에 일찌감치 우리 고대 문명을, 한민족의 역사를 눈을 뜨고 KBS에서 대작들을 연거푸 취재해서 만들어내신 정말 훌륭한 우리 지종학 고문님 나오셨고요.
그다음 우리 한상면 부회장님, 그리고 저 상주에서 멀지 않다고 신의를 가지고 의협심에 지금까지 같이 해오신 석종진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김총회 봉군 파일럿이시죠. 헬리콥터 파일럿, 충청도 의협심에 충만하신 김총회 회장님, 그리고 한승민 우리 사무부총장님, 또 사실 저 우창수 신임 회장님은요, 저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해외로 다니면서 우리 고대사 유물에 일찌감치 눈을 뜨셔가지고 정말 혼자 백의종군 하시면서 지금 28,000점의 우리 고대 유물을 수집해가지고 아마 무슨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발표하신다니까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그 열정, 애국심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 또 박계우 회장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지금 도록 만드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데 이렇게 맡아주시고, 또 아까 만장일치로 다 이렇게 추대하셨다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오 회장님,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아까 저 이 얘기를 열정적으로 하신 김세준 교수님은요, 저 우리 고대사 유적지를 안 다니신 데가 없으세요.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사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저게 이제 마이크를 들으면 몇 시간이고 얘기하실 분이 또 오늘 김세준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미국에서 또 기철학, 우리 한민족 사상에 아주 해박한 도인의 경지에 올라가신 김영동 우리 씨앗도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각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신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공부하는 학도로서 어디까지나 저는 공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한 40년 동안 틈틈이 문명사를 연구해 오다가,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천지개벽으로 바뀌는데 어떤 민족이 세계를 이끌고 갈 것인가에 관심을 10년 전부터 관심을 갖다가 드디어 제가 우리 고대사에 접해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쭉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릴 테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이대로 그냥 공부하고 가야 되겠는가, 아니면 금년 앞으로 3년 4년 위험한 구군을 우리가 걸만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한사무가 8년 동안 오셨으니까 이번 금년 2023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한번 우리가 응축해가지고 단결해서 뭔가 한번 해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새로운 한몸 혁명 시대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다 아시겠지만은 조선족이 나와요. 우리는 이제 한민족이면 다인 줄 아시는데, 여러분 북한에는 조선족이에요. 중국에 가면은 동이족입니다. 그거 한민족은 몰라요. 그건 동이족으로 우리 민족을 그 사람들은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선비족, 배달족, 그리고 예맥한족. 맥족은 지금 이 베트남, 멕시코 같은 데 가면 맥족들이 있어요. 같은 혈통이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천손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민족 그러면 남한만 얘기하니까 한민족 천손족이다. 또 우리는 한반도 그러지 말고 이런 천손토다. 천손토면 저 이제 이따 나옵니다. 저 이제 중국 북쪽 거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문명의 시온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런 영역까지 합해서 우리는 천손토다.
한반도는 일본 사람들이 국한시켜서 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가능하면 저는 한반도란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또 삼천리, 금수항, 강산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생각들을 이 압록강 밑으로 한정시킨 우리의 사고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민족 천손족이다. 이렇게 가는 데마다 글을 쓰든지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민족 천손족의 역사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산업혁명 이후는 어떤 문명이냐?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한sam에 오셔가지고 신문명 그래서 내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동학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문명은 누가 어디로 가자고 해서 가는 거고 규정을 했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문명은요, 이따 발표해 드리겠습니다만 거대한 누구도 끌고 갈 수 없는 거대한 지구촌의 대시빌라이제이션입니다. 새로운 문명시대 한민족 천손족의 과연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은 무엇이겠는가? 우리 사심없이 한번 생각해보자. 문명사적 대혁명의 역사를 보면 4만 년 전에 원시혁명이 왔습니다. 동물 속에서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넘어가서 혁명입니다. 그리고 10,000년 전에 농경혁명, 250년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바로 20년 전에 한몸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잘못된 거예요. 원시혁명은 이런 구도로 형성되었습니다. 음양의 원리죠. 원시사회는 용맹사회와 음양의 원리로 짝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용맹성에 의해서 원시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핵심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중심사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다. 일어나면 이건 누가 또 규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연 자원주의였다. 채집과 수렵 어디 가야 먹을 게 있는가? 자원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원주의였다. 이건 사회학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저 지구촌에 이렇게 해집고 돌아다녔다고 봐요. 우리 이제 민족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에 5만 년 전에 빙하기 이전 또는 12,000년 전에 빙하기 해빙기 이전은 아직까지 유물학적으로 또 유전인자적으로 규명은 잘 안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5만 년 전에 빙하기가 왔을 때에 위도 40도 북쪽에는 생명체가 별로 안 살았다. 이건 중국에서라든가 세계에서 나온 자료가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분은 중국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민족의 7대 시원이 중앙아시아, 우랄 알타이아 또는 중국의 화북지방, 시베리아, 그다음에 바이칼 호수 여러 군데 만주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이 자료는 그건 얘기가 안 됩니다. 신용화 교수님도 엄청 연구를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북위 40도 이 북쪽에서는 4만 년 동안 5만 년 동안 생명체가 별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유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위 40도 이 남쪽으로 동굴이 약 2,500개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한테는 참 신기한 대목인데요. 이 동굴 속에서 4만 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래서 최후 5만 년 동안의 빙하기와 북위 40도 그리고 2,500여 개의 동굴이 우리 한민족 천손족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지만은 상생상멸 원리로 보면은 그만큼 또 천운도 우리가 가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빙하기 동굴 속의 원시 생활을 보면은 대충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왜 혁명이냐? 이게 혁명입니다. 동물들은 지금도 이렇게 수천만 종의 동물이 있지만 이런 걸 못 써요. 이 도구를 씀으로써 드디어 인류가 첫 혁명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원시 사회 속에서는 드디어 이제 1인 추장제,
추장이 이제 이 시족들을 데리고 하나의 조그마한 그런 단체를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천손족은 인류 최초 세계 최고의 농경혁명을 이뤘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로 봤을 때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농경혁명은 이제 아까 음양의 원리, 상생의 원리에 따라서 농경사회는 일손으로서 농경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아직 사회학에서 지금 일손사회라는 건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이 동서양의 철학과 과학으로 가지고 제가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은 농경사회는 일손에 의해서 된 거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농노, 노비, 노예. 이게 이제 농경시대에 만년 동안 있었던 거죠. 이 농경시대가 끝난 데는 노예제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일손이 얼마만큼 중요했으면은 죄수나 또 점령지에 가서 전부 노예로 삼아서 농장에다 투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핵심 이데올로기는 아까 자원주의, 천연 자원주의에서 이제는 농지주의, 봉건시대, 땅이 중요한 시대. 만년 동안 우리는 그래서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 따먹기로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제 여기는 뭐 정말 좀 고조선 문명이 탄생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문명 설정 이론에 의하면은 고조선 문명, 이것은 신용화 교수님이 장명한 겁니다. 아직 지금 우리가 고조선 문명이라고까지는 못 가 있는데 우리 민족 고대사를 연구하신 여기 많은 대가들이 오셨는데 이건 우리가 스스로 이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이름을 어떤 다른 식으로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그러는데 뭐 다른 문명을 한번 얘기해보자. 좋습니다. 다만 신용화 교수께서 대작을 내셨어요. 80몇 년 동안 연구해서 한 70권의 책을 내신 대가이신데 우리 지금 사학계는 다른 연구하는 자료를 잘 안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세 권의 대작을 다 섭렵을 해봤는데 저는 신용화 교수님이 대단한 연구를 해내셨다고 봅니다. 그분이 장명한 거에 하면은 수메르 문명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리고 고조선 문명이 들어간다. 이것은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토인비의 역사 설정 이론에 따라서 정의를 내린 겁니다. 다만 이걸 고조선 문명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홍산 문명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천손족 문명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더 논의해서 이름은 다시 바꿔도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선 연구자가 고조선 문명 그래서 저도 이제 고조선 문명이라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뿌리와 이동 경로를 보면은 우리 한민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쭉 천손족까지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따가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순천만에서부터서 이 천손족이 출발했다. 9200년 전에. 그리고 영산강, 금강, 한강, 지금 한강은 신용화 교수님이 유물로 가지고 얘기하세요.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대동강, 홍산으로 올라가서 고조선 문명을 거기서 이루고 그러고 나서 중국 동북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미, 남미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민족 천손족의 위대한 발자취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1900여 년 전에 가야국 김수랑의 7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4대에 걸쳐서 일본의 천황 가문을 세웁니다. 조금 진동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남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 천손족이 인류 최초 최고의 농경혁명을 일으켰는가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고인돌입니다. 자, 고인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이건 7만여 개의 고인돌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선사시대죠. 그런데 4만 개가 압록강 밑에 한반도에 있어요. 그 4만 개 중에 2만 개가 호남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도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4만 개 한반도에 있는 고인돌 중에 2만 개가 그 절반이 호남에 있었다. 근데 우리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이 고대 유물을 깊이 연구를 아직 못 하셨어요. 봅시다. 자, 러시아에도 고인돌이 있죠. 이탈리아까지 고인돌이가 있죠. 고인돌은 이것은 우리 한민족 천선족만 남겼던 유물이에요. 세계에서요. 다른 민족은 이런 거 안 남겼어요. 이건 너무 독일도 있죠. 영국 아드왕 아일랜드까지 갔죠. 한번 보세요. 덴마크, 스웨덴,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네덜란드 다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민족은 이게 없었다고요. 이 이상 어떤 증거를 더 여러분 바라십니까? 프랑스, 인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 빗살무늬 토기. 이 토기 분포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제 우리 천손터, 우리 고조선 문명이 어떻게 중국 대륙에 그 증거를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던 호남에는 지금 빗살무늬 토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호남에는 옥토입니다. 농지죠. 습기가 많죠. 농사를 지니까 농사 짓다가 저 토기가 나오면은 깨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을 수가 없죠. 예, 토기가.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다른 데 쫙 퍼져 있는데 호남에가 없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나오면 깨서 농사 짓는 데 써버린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대신 다른 증거를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관매의 분포. 아까하고 비슷하죠. 고조선 문명 영역하고. 자, 갑골문자 한번 분포를 보십시오. 갑골문자. 참 이 갑골문자 재밌습니다. 저 해안함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일본의 이티시마, 시마네 사도까지 쭉 나가는데 우리의 고조선의 우리 민족들이 일본의 해안까지도 차지하고 있었고 저 중국에 가서 드디어 갑골문자를 주로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9,000년 전부터 올라가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홍산 문화를 통해 가지고 갑골문자를 개발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건 뭐 우리가 중국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저쪽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이 갑골문자가 누구의 어떤 조상님들의 유물인가? 여러분 뭐 이거 증명이 되잖아요. 청동기도 우리가 제일 먼저 청동기 분포 보십시오. 지금 호남 지역에 한번 보세요.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쫙 해서 이 고조선의 빨간 선 이 영역에 지금 이 청동기 단위세 문경 같은 거예요. 저게 나노기술입니다. 나노기술. 저 조그마한 동 거울 속에 15,000개의 0.3mm의 이 선이 아주 정교해. 저걸 모래에서 지어부어 나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현대과학도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문명이 여기 지금 이렇게 천손터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금강교구. 이것도 나노기술이죠. 0.3mm 정도의 선으로서 금을 가지고 이 허리띠 고리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 비파형 동금. 이 동금 분포 보십시오. 이게 세계 최초 동금 문명을 우리가 문화를 이뤘고 거기서 나온 저 아름다운 비파형 칼이 동금이 지금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그 우리 분포를 역력히 이렇게 저 다른 데는 없어요. 유럽에서 나왔는데 저게 이제 컬투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조선인들이 간 거기서 나오는데 유럽 아직 역사학자들은 어디서 이 동금이 나온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세계 최초 설기문화 우리 한민족 천손족이 이뤘죠. 여기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황금 문화인데 인류가 황금을 서양에서는 알기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황금을 찾아내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 세계 14개의 왕관 중에 10개가 우리 천손터에 있습니다. 근데 저 아름다움 보십시오. 예술적 가치 한번 보세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황금 문화를 우리 조상님들이 창조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보석, 옥.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메르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그러면 거대한 석상들, 대단하다. 5,000년 전에 저런 석상이 있었는가? 위대한 문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 문명을 많이 예찬하는데, 이게 홍산에서 나온 5,000년, 6,000년 전에 나온 우리 조상님들이 그때 철이 없었어요. 철기 없었어요. 무엇으로 저렇게 깎아느냐? 한번 상상을 해봐요. 무엇으로 저렇게 깎아든가? 철이 없는데 어떻게 저 아름다운 이 유물을 저렇게 깎아냈을까? 저게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세해요. 대단히 예술적이에요. 아름다워요. 섬세하고 손재주가 좋고. 그러니까 저걸 이제 문맹으로 생각 안 하는 것은 너무 잘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천선적의 문화는 대단히 섬세하고 문자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입니다. 위대한 문명이죠. 이제 뒤에 이따 나와요. 이제 천문학을 어떻게 연구했는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자세히 연구를 해 보면은 세계에서 정말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거대한 석성이 없다고 해서 문명이 아니다. 천만 말씀 이건 문명 이상의 가치와 유물로서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K컬처가 왜 세계를 휩쓰느냐?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인류 최초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이제 이 벽화, 고분 속에서 다 나온 것들입니다. 없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겠어요? 증거 이거 전부 다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거죠. 소로의 벽시 약 15,000년 전쯤, 그러니까 농경 이 혁명은 10,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15,000년 전에 이미 우리 이 한반도에서는 천성터에서는 벽시표를 재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농경혁명, 농경문화를 인류 가장 벌써 몇천 년 전부터서 사회에서 눈도 안 뜰 때에 이 벼 재배를 이뤘었다. 콩도 마찬가지. 최초 노리윷, 이거 전부 다 이 하늘 천체를 관찰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최초의 악기가 나왔었죠. 인류 최초의 춤, 무예, 택견, 이게 이제 전부 백화에서 고분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게 없으면 그게 나오겠어요? 그림이? 이제 뭐 이 조각품도 전부 그런 데서 나오죠. 인류 최초의 학교. 저는 이거 참 놀랐어요. 단군 조선에 경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경당이. 그리고 세계 최초 대학이 있었고, 태학이라고. 세계 최초의 태교. 태교도 벌써 단군 시대 이전부터, 이때부터 태교가 있었던 증거가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배도 우리가 만들어낸 걸로 나와요. 이제 이건 정말 우리가 놀라운 대목인데요. 서양에서는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400년 전에 이탈리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지동설을 얘기하잖아요. 400년 전에.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내려가지고 아주 그냥 멸종을 시켰죠. 그런데 400년 전이에요.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서 하늘을 관찰을 해가지고 한 번도 뭐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그런 것도 없이 온 우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천문학을 엄청 발전시켰습니다. 이 전체가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음양 이진법에 의한 8개5행 우주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세계 최초 최고 역법을 만들어냅니다. 365일, 13개월, 한 달은 28일, 한 달은 4주, 1주는 7일, 147 성수까지 다 찾아내서 역법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똑딱 서양의 1초를 192묘, 고양이 눈 살짝 움직이는 192묘까지 찾아냈지만 1묘는 392 뭐지? 거기까지 이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해내 가지고 역법을 만들어내요.
그게 서양으로 가서 저 유대 로마를 거쳐가지고 오면서 서양의 역법이 둔갑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지구촌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위대한 우리 조상님들의 작품이다. 이게 이제 박석재 박사 서울대학교 천문학 교수들이 찾아낸 컴퓨터로 돌려서 찾아낸 것이죠. 오성 추이로 일직선을 관찰해 가지고 이게 불과 차이가 오차가 1년도 안 돼요. 3750년 전에 이 관찰에서 오성 추이로라는 기록을 가지고 돌아가 봤더니 정확하게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대 천문학은 이 천손터에서 있었다. 서양에서는 없었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세계 최초 별자리 천문 지도를 만들어냈어요. 네, 지금 근거에 의하면 고구려 AD 400년, 600년 전에 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은 돼요. 네, 그때 탄소 테스트를 안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도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조 이성계에 와가지고 이게 복원을 해냅니다. 이게 너무나 정확한 천문 지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서양에서처럼 땅이 네모가 쳐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태양이 도는 걸로 별들이 도는 걸로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위대한 과학자들이셨는가.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 이게 지금 국부로 되어 있죠. 네. 세계 최초 금속 활자 발명을 했죠. 금속 활자를 최초로. 최초 동의의 글도 만들어냈고 우리말은 전 세계 언어의 뿌리다. 우랄 알타이 어쪽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아니에요. 여기서 간 거예요. 강상우 박사가 우리 한사 모여서 강의 몇 번 하셨지. 어학자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분 충청도 분이에요. 이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어학을 공부해가지고 우리 역사로 돌아왔는데 이분 말씀이 우리 한사모에서 몇 번 강의했어요. 전라도 토속 사투리의 80%가 산스크리트더라. 제가 아까 왜 호남이 거기서부터 올라왔는가를 말씀드린 근거 중에 또 하나가 전라도 토속 사투리입니다. 거시기 뭐시기가 전부 산스크리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강상훈 박사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 같으면 호남 사람 같으면 또 혹시나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충청도 분이에요. 훌륭한 어학자이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글 세상 어떤 말과 소리도 다 기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 위에 가림토 문자로 해서 한글로 해가지고 세종으로부터 내려온 거고 갑골 문자, 한문, 금문 전부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창조한 것이다. 한글에 또 한글만 올 것이 아니다. 우리 저 김영도 박사님도 잘 아세요. 자, 세계 최고 성덕 대왕 신종.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방가 사유상이 우리 국립박물관이나 가면은 70여 개가 있고 지금 두 점을 이렇게 놓아서 포인트를 맞춰놨는데 일본의 국보 제1호가 이 방가 사유상입니다. 이것은 천손터에서 나온 나무로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의 국보 제1호예요. 서양 예술가들이, 조각가들이 일본이 다 바다로 들어가도 이것만은 살려라. 어떤 사람도 이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조각한 거예요. 여기 70여 점이 있어요. 이제 이걸 따라서 한 금동, 뭐 동으로 만든 것들이. 이게 인류 최고의 작품입니다. 세계 최고 지적 문화재, 팔만대장경. 그리고 이제 환국 배달 문명의 유적들, 홍산문화. 자, 이제 이것은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최근에 고대사를 문헌적으로 찾아내는 문명호 장군이 이건 역사를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당군 조선, 고조선이 지금 저렇게 돼 있다는 거죠. 파란색으로. 일본까지 지금 넘어갔죠.
그리고 이쪽에 이쪽으로 그 남이섬 이렇게 서주까지 내려와서 쭉 지금 돼 있는데 어제 그젠가 중앙일보에 보니까 우리 강단사학의 어떤 교수 한 사람이 마한 지난 변환이 요 밑에 호남 지역에다가 삼한이 있었다고 중앙일보에서 실어놔서 제가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한반도 쪽으로 마한 하나밖에 없어요. 저 진화는 저 위에 저 만주 쪽이고 요쪽에 이 발에만 요게 이제 번한이죠. 삼한이 이렇게 있었어요. 고조선이.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문장군이 자료를 엄청 찾아고 나오는데 저 지금 제일 밑에 보면은 호남에서부터 화살이 쭉 올라갑니다. 남도로서 한강, 대동으로서 압록강으로 소전에서 수메르까지 나가는 이 길을 다 가르쳐 놨어요. 이건 제가 코치도 안 했고 부탁도 안 했어요.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유물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년 전, 약 9200년 전에 여기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지금 당군 세기를 보면은 이게 강화도 마니아산이 저게 이제 저기서부터 당군이 시작된 걸로 나와요. 천재를 지니면서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동부가 중국의 지배 세력이 동이족이고 일본의 지배 세력이 우리 천손족이에요. 베트남 맥족이죠. 간 데마다 대장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지혜가 있고 이 천손 기가 있고 천문학 우리 DNA가 훌륭해가지고 간 데마다 대장이 되는 거예요. 진나라 시황제가 동이족이라고 주권에서 나왔습니다. 몽고의 징기스 칸이 우리 예맥한족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혈통으로 DNA로 대충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제가 애를 써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 10억 정도가 우리 한민족 천손족의 혈통들입니다. 가는 데마다 지도자가 돼요. 기가 세가지고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대장놀이를 해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오바마 아버지가 케냐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그 한 사람도 미국 세계를 휩쓸었어요. 우리 천손족은 10억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되고 대장이 되고 문화를 창조하는 민족이다. 이게 이제 제가 여기저기 역사 연구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려내놓은 것들을 여러 가지 그림을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과연 우리 이 한민족 천손족이 어떤 활동을 그냥 9,000년 동안 했던가. 이게 이제 고조선의 영역, 진안, 마한, 요 밑에 번한 나오죠. 이쪽에 삼국이 이쪽에 중국 동북방에 있습니다. 오재성 박사가 40-50년 연구해가지고 지금 60년의 책을 냈는데 그분이 줄곧 주장하는 게 압록강 밑에 한반도 조그마한 삼천리 안에 삼국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전부 다 이쪽에서 정의된 내용을 거기다 갖다가 식민사학자들이 꾸겨 넣어가지고 역사를 완전히 그냥 잘못해. 누구야, 저기, 김춘추하고 김유신. 지금 경주나 저쪽에 남해 있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밝혀낼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고조선의 최전성기 영역은 대충 이렇다. 신영화 교수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지금 2세기 정도의 우리의 지금 이 삼국이 지금 이렇게 중국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4, 5세기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제 전쟁 그러니까 뺏겼다가 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6세기. 삼국시대. 서기 30년. 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가 망한 후에 우리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조상님은 이세신궁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우선 봅시다. 앞에 이게 뭡니까? 이게 소떼예요, 소떼. 우리 한민족 천손족의 가장 상징적인 고대 유물은 소떼입니다.
어디고 가면 솥대가 있어요. 솥대 있으면 그건 우리 민족들이 거기 원주민으로 있었거나 거기 살았거나 또 새로운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고 봐요.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일본 조상님들을 모신 신궁의 입에 앞에가 솥대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로 해야 됩니까? 솥대. 자, 그런데요. 재밌어요. 이번에 일본의 천황이 126대 일본 천황의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게 한번 잘 보십시오. 요 밑에 지금 바로요 그 자기 후임 천황에게 넘겨준 왕의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126주 쭉 내려온 그 뭐라고나 우리 같으면 그거 뭐지? 옥새 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지금 있는 저것은 아까 비파형 통금입니다. 이쪽에 좌측에 있는 것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가운 조그마한 거 지금 하나 있어요. 이번에 옥을 저 가운데 저거 까면 옥을 내놨어요. 원래는 그 방울 9개 달린 구이족 이 상징 그거 삼종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 왕들의 쭉 47대 내려오면서 전부 이렇게 이어간 게 삼종신기인데 우리 만이산에서도 삼종신기 가지고 와서 누가 가져오셨나 그때 누가 가져왔는데 김영동 도서가 가져오셨나 삼종신기 출애굽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1900년 동안 일본 천황 가문이 126대 내려오면서 바로 우리 삼종신기를 이번에 인수인계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뭐예요? 일본이 어쩌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정학 고모님. 해야 됩니까? 이 양반은 혼자 30, 40년 전에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요새 그냥 입만 터지면 막 끝이 없이 나오는 제 양반이 사진도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할 필요가 없답니다. 하고. 이겁니다, 이거예요. 삼종신기란 게. 근데 이번에 이게 옥을 내놨어요. 나는 왜 옥을 내놨을까? 이제 은근히 알았어요. 지난번 천황이 우리 천황 가문에 왕비 한 분이 백제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내가 조선에 좀 가보고 싶다.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 총리는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사과해야 된다. 석제해야 된다. 자꾸 했었던 것은 이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차 이 민족 사학에서 이걸 들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살짝 하나 뒤로 그 박물관에 넣어놓고 옥을 살짝 하나 바꾼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 옥은 삼종신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옥을 내놨거든. 새 삼종신기 중에. 참 재밌잖아요. 일본의 1900년 동안의 천황의 주구 시조 리더들은 뭐 전부 우리 천손족이 다 갔었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가 뭘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중국의 주상은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건 정말 참 놀랄 일입니다. 저는요, 이 역사 공부하면서 참으로 한두 번 놀란 게 아니에요. 자기 3조당이에요. 중화 3조당. 예?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자, 이 지금 중화 3조 당 안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이 안에 뭐가 있는가? 예, 치우천왕 제일 좌측에 붉은 왕바 탁 해갖고 있잖아요. 치우천왕 가운데가 황제 헌원, 저쪽에 염제신동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만들었냐? 90년대 만든 거예요. 근데 황제 헌원은 지금 한민족의 왕이란 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거예요. 황하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 두 분은 동이족이에요. 그 전에 이제 이건 동이족이다, 오랑캐다. 그래서 그냥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역사 기록을 안 남기려고 했었는데, 홍산에서 그냥 5,000년, 6,000년 전에 문명이 유물이 쏟아지고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동북공경, 이거 빨리 우리 주상을 모셔야겠다. 그래가지고 치우천하고 염제신용을 양옆에다가 다 모셔놨어요. 재밌죠? 가운데는 황제 헌은 한족의 주상을 모셔놓고 황제를 치우천 우리 젊은 애들이 붉은 악마를 왜 저래 갖고 나오냐 참 알 수가 없어.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알 수 없는데 참 이게 피라는 것은 무시 못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치우천왕
예, 치우창. 이건 역사의 유물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한 대마다 승리를 해놓으니까 중국에서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상으로 모시 뿌린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이쪽에 좌측이 황제 헌우입니다. 오른쪽에 염제 신농이에요. 이제 누구 또 이제 치우창을 뺐잖아요,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저게 2007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저 높이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100m가 넘어요. 거대한 산에다가 자기 조상이다 해가지고 이게 두 분을 모셔놨는데 한 분은 동이족이고 한 분은 주고 한족 조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선조는 누구고 중국의 역사는 누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달리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 한민족, 동이족, 천손족에 이걸 그냥 깡을 집어넣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막 절대절명이에요. 역사 유물은 그렇게 쉽게 집어넣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우창순 이제 신임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역사를 우리는 기다 아니다 싸울 것도 없고요. 흥분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이런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딱 내서 우리 스스로가 알고 가서 슬슬 흘러가면은 너무 유물이 많고 너무 이 문헌이 자료가 많아서 그렇게 아기다툼 안 해도 싸우지 안 해도 흥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실이니까. 이 보십시오. 100m가 넘습니다. 이 석상이. 그래서 한민족의 정체성은 뭐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만 영상으로 해서 쭉 9200년 전부터 올라간 민족. 그래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까지 넘어간 민족. 이것은 고인들을 비롯해서 아까 여러 가지 유물을 가지고 제가 쭉 증명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전라도 토속 사투리의 80%가 산스크리트, 어원이다. 세계의 여러 가지 어원이다. 그리고 한민족 천손족이 동북아 및 일본의 지배 세력으로 지금 남아있고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이었고 그 시원은 그 뿌리는 우리 한 뿌리 이 뿌리는 결국 한민족 천손족 이 호남에서부터 올라간 사람들이다. 지금 어떤 민족 사학계 유명하신 분들 종교 같은 데서는 시베리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말려 들어가죠. 우리 정체성을 인내해서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고려 한민족은 농경 문명 1만 년의 시원을 이룬 천손족의 원조다. 천손족의 혈통 인구는 약 10억이다. 그 뿌리는 우리 한민족이다. 고조선 건국 이념인 제세이와 홍해인간, 여기 박찬희 회장님, 우리 홍해 이제 한 몇십 년 홍해인간 정신 가지고 지금 연구해 오신 박찬희 회장님 오셨는데 2000년 DNA를 가진 우수한 민족의 원조가 바로 우리 이 한민족 천손족이다. 그래서 세계 55개 민족 중에서 앞으로 한번 혁명시대 인류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은 바로 우리 한민족 천손족이다. 이론이 없다. 이제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BC 800년 전후 해가지고 농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생존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에요. 농지예요. 그래서 대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BC, 그러니까 서기 전 800년, 750년 전에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가 일어나죠. 저 이제 이 수메르 전쟁부터 시작해서 서양에서는 대전쟁이 2800년 전부터서 일어나가지고 무려 2300년 동안 이 지구촌은 전부 땅 따먹기. 철기시대에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말 훈련해서 우마차 만들어가지고 그대목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인류의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칭기스칸이 몽고에서 말 타고 저 유럽 전체를 다 점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면은 금은보화 유물 다 뺏고 젊은 여자 데리고 나오고 나머지 남자
늙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처절한 전쟁을 2300년 동안 이 지구촌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이 이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짐승만도 못하지 않느냐? 짐승은 그래도 저 뒤에 병들어서 제일 뒤에 가는 거나 배고플 때 잡아먹고 안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뭡니까? 두뇌를 발전시켜가지고 그것도 300년 동안을 전쟁을 해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그 대국이, 러시아 군사 대국이 조그마한 우크라이나 자기 인구 3분의 1도 안 되는 쳐들어갔어요. 누가 많이 죽었어요? 지금 러시아군이 한 12만 명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은 한 2만 명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격하는 사람이 방어하는 군보다도 3배에서 5배가 더 죽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 대제국을, 전 세계를 누비고 전쟁을 하러 다녔던 사람들이 더 죽었다. 그렇잖아요. 성 딱 싸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방어를 했으니까. 근데 2300년 동안 이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이제 깨달은 거예요. 2300년 후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492년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왕한테 얘기라도 안 들으니까 스페인의 여왕한테 가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전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새로운 땅을 좀 찾아올 테니까 나한테 배를, 좀 큰 배를, 범선을 3척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훈련 단단히 된 선원 한 120명을 데리고 드디어 인도양을 나간다고 나가요. 나간 게 그게 이제 아메리카로 닿죠. 그게 1492년 8월입니다.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새로운 땅이, 물론 거기는 우리 고조선이가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바이러스 가지고 가고, 그 앞에서 보면 그냥 쏴서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주민을 거의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4개월 후에 거기 몇 사람 10명 남겨놓고 다시 돌아와서 스페인 여왕한테 보고를 해요. 드디어 새로운 대륙을 찾아냈습니다. 이거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식민지 개척 시대로 1500년대 초에 붙어서 나갑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유럽 사람들이 빨리 눈을 뜨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말로 타고 와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저 라틴 아메리카, 좀 남미죠. 남미로 붙어서 전 세계로 나갑니다. 요거 이제 식민지 시대인데, 식민지 시대에 가면은 원주민이 저항하면 다 죽이죠. 노예를 삼죠. 거기 금은보화 다 착취하죠. 그 다음에 땅 밑에 있는 광물 다 뺐죠. 그래서 완전히 그 식민지 가면 착취입니다. 착취. 여러분요, 인간이 참 부끄러워해요. 나는 지난번에 영국 여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 세계에서 참 대단히 뭘 했었는데, 저는 그때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지구촌의 84%가 유럽인들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1934년, 33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식민지가 지구촌의 24%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식민지에서 얼마나 착취하다가 저 대영 제국을 이뤘습니까? 여왕 머릿속에 있는 다이아, 무거운 다이아들이 줄줄이 달린 다이아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아프리카, 인도 식민지에서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게 역사를,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이런 정의가 뭐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거 바로잡으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냥 70년 집권한 여왕이 최고다 하고 그냥, 이건 아니죠. 네. 그 지금 영국 왕실의 재산이요, 34종 같아요. 그게 어디서 바뀌었어요? 영국인들이 세금 내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식민지 1500년에서 약 400년 동안 전 지구촌의 84%를 다 유럽인들이 가져갔어요.
그냥 일본이 나중에 흉내내가지고 1910년에 우리 조선에 와서 또 식민지 만들었습니다. 대만도 식민지 만들었고. 착취했죠. 쌀까지 다 가져갔죠. 우크라이나 보세요. 스탈린이 식민지화 해가지고 그 곡창지대에 말이죠. 곡물을 다 가지고 가서 300만 명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한인 밑에서 지금 끝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정치제는 군주제죠. 드디어 산업혁명이 옵니다. 산업사회, 산업혁명은 어떤 형태냐? 산업사회는 지식사회, 음양이진법 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짝이 있어요. 지식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음양이진법도 모르는 서양학자들은 산업사회 이유가 지식사회다, 정보사회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이게요, 동양사상이 왜 위대하냐? 우리는 음양이진법 사상을 일찌감치 태극사상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상생상멸 원리도 알았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착오가 없죠. 지금도 이 철학은 위대한 철학입니다. 제가 상생상멸 원리라는 책으로 한 권 정리해서 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식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제임스 와트가 밖에서 뭐 만들어냈습니까? 대학에서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산업혁명 탄생 배경은 문해부흥과 계몽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몽학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나옵니다. 이 독립선언문 내용을 보면은 세상은 원래 자유평등이다. 그리고 왕이 하늘로부터서 권력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다. 사회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잘 인도해 주라 하고 약속을 한 거지 하늘에서 내려온 권력이 아니다. 자유평등이다. 우리가 위임을 한 것이다. 이 사상이 미국 독립선언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76년 그해, 이게 1776년이 대단한 해예요. 제임스 와트가 원래는 교수가 아니에요. 그 대학 안에 그 전에 개발을 했던 이런 전기 요만한 물건 기계들을 갖다가 수리하고 달고 하다가 거기서 교수하고 둘이 연구를 해가지고 전기기관을 실용화시킵니다. 아담 스미스가 또 그 해예요. 1776년에 첫 경제학 책을 냅니다. 국부론이라는 경제학 책을 내요. 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게 기독교인이죠. 장로쯤 될 거예요. 도덕가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부호로부터서 아들을 데리고 유럽을 한 몇 년 동안 다녀달라고 해서 유럽을 다니다가 드디어 시장을 관찰을 해가지고 국부를 내는데 뭐냐? 모든 인간의 이기심 그 자체가 국부의 원천이다. 이기심. 우리는 이기심을 동양사상에만 하더라도 그걸 나쁘게 봤어요? 아니요. 개인의 욕망, 개인의 이기심, 개인의 활동, 이기주의적은 사실 크게 보면은 이거에 의해서 자산이 형성되고 국가가 부흥해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이 크리스천 계통의 장로급이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을 하나님이라는 손을 참 못하고 경제학 책이니까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부는 스스로 창출된다. 그러니 자유시장에 돌아가는 이 국부론이 사실은 산업혁명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겁니다. 이 사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1789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랑스에서 드디어 이제 사실 이것도 무슨 뭐 위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혁명을 그런 거 아니고, 그 루이 14세, 16세가 드디어 이제 전쟁하느라고 국가가 다 상실되니까 이 사업해서 돈 번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고 자기들은 호의허식하고 귀족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그것이 10년 동안을 걸치면서 죽이고 닳고 뭐 도망가고 또 정권 잡고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것이 시민혁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업사회가 탄생했다. 산업사회가 탄생했다. 250년 전 산업혁명,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탄생을 해서 영국에서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거쳤다. 이제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영원히 그러면 부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분 할둔이라는 사람이 1340년 저기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천재 여러분과 같은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보는 시가 있었어요. 중동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다 분석을 해보니까 유목민하고 도시민하고의 4세대에 바뀌고 하더라. 그래서 4세대 사회변동 순환론이라는 서술을 썼습니다. 그게 오늘날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됐어요. 토인비도 제국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정체됐다가 해체되더라. 4단계 생로병사를 토인비 학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양반은 기간은 잡지 못했어요. 역사를 세계사를 다 뒤지고도 역사 연구를 해놓고도. 근데 이분 할둔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4세대 순환론 1세대가 해서 들어가가지고 도시를 점령해서 나라를 일으키면 도시민은 밖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2세대는 아버지하고 같이 아들로서 갔으니까 중심이 바짝 들어있다. 3세대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권력집에서 태어나니까 스포일드더라. 우리도 지금 이 재벌들 3세대를 보면 맨 마약 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에 가면은 드디어 아이고 모르겠다. 꼬꾸라질 때에 밖에서 칼을 갈았던 유목민들이 탁 들락날락하면서 보고를 착 들어가서 또 엎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4세대 순환론이라는 유명한 현재까지 온 사회 변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120년이죠. 4세대니까 30년 잡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영국부터 쭉 이 4세대 순환을 정의해 보니까 거의 맞아요. 영국이 120년 줄 때면 쇠락해요. 그 다음에 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같은 데가 100년 지나니까 지금 꼬라져요. 일본이 유신 1886년, 유신 1868년. 그래가지고 지금 한 120년 오니까 잃어버린 20년으로 쏙 들어가요. 일본이 왜 들어갔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OECD는 대부분 100세 이상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게 다 똑같고 하죠. 여기에 이제 특징이 뭐냐? 저출산 고령화예요. 저출산 고령화. 늙었어요. 100세가 넘었어요. 왜 영국, 유럽이 저렇게 그렇게 되는가? 영국은 지금 이번에 브렉시트 나간 건 또 거꾸로 나간 거예요.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냥 별짓을 다 해보는데 잘못 갔어요. 영국은 지금 죄송합니다. 30%가 지금 굶주려요. 일본이 왜 잃어버린 20년, 30년이냐? 안 되냐? 왜 안 일어나냐? 저기 보세요. 고령화, 저출산. 꼬랑꼬랑해요. 이분 할때 4세대 순환을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1970년 새마을 운동할 때에 산업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53년째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작년이에요. 아직 100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OECD에 들어갔어. 선진국이다. 스웨덴 노르웨이를 봐라. 복지다. 공짜다. 천만의 말씀. 이건 역사의 흐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작년이 더 일해야 돼요. 앞으로 50년, 60년 더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 지도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퍼주기. 퍼플리즘. 복지 예산이 3분의 1.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53세가 120살 먹은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형세를 한다? 그건 못난 거지. 자기 본질을 모르는 거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걸 모르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산업사회 산업혁명은 영국으로 빌려서 유럽, 미국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와가지고 다시 우리 동남아시, 동북, 동남아시아의 사령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30년에 들어갔습니다. 1989년 흑묘백묘 하면서부터 들어가지고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도 그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은 이제 흘러서 전 지구촌을 한 바퀴 잡아 돌지언정 한 번 지나간 데는 다시는 산업사회가 오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산업사회 문명의 이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기기관, 방직기계, 선박, 자동차, 기차, 비행기, 가전제품 등입니다. 요 시장 쟁탈전, 자기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로 이제 모양만
바꿔가지고 다국적 기업으로 개도국 후진국으로 또 파도물처럼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방직공장, 봉제공장, 선박, 중화공장, 기차, 자동차. 1912년에 포드 그 회사에서, 물론 벤츠는 그 전이지만은,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개발한 게 1903년이에요. 1903년이니까 지금 120년 와가지고 드디어 저런 전보 비행기가 나오죠. 가전제품. 여기까지가 산업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산업사입니다. 산업시의 정치체제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사회의 조언과 정치, 경제 문제, 여기 이제 많은 문제가 나오죠. 다 아시는 것들이고. 산업사회의 종말이 왔다. 자본가들이 너무 전횡하고 횡포를 하고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아주 심화됐다. 무한경쟁 약육강식. 그래서 칼 막스 같은 사람이 1848년 자본론을 내놨다. 계급투쟁이다. 착취 피착취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같이 상생할 수가 없다. 이건 적이다. 때려 부셔라. 계급투쟁해라. 혁명을 해라. 1848년부터서 그래가지고 레닌이 지금 같으면 석사학위 정도 해가지고 프랑스로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드디어 러시아 찰스 이 황제의 정권이 흔적하고 그냥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드디어 거기 가가지고 1917년에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참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게 음량의 원리, 상생의 원리,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자본가하고 노동자하고 모순이다. 계급투쟁이다. 몸하고 정신하고 모순이다. 선과 악이 모순이다. 여자와 남자가 모순이다. 진보와 보수가 모순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모순이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음량의 원리, 우리 태국 사상을 보십시오. 음량의 조화예요. 음이 없으면 양도 없어져요. 정이 플러스가 없어져요. 마이너스도 없어져요. 그런데 그걸 투쟁을 해서 없앤다는 겁니다. 아니, 자본가가 없으면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요? 상업은 어떻게 해요? 누가 돈 벌어요? 노동자가 해요? 노동자도 자본가가 되는데. 문제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그걸 때려 부신다? 없앤다? 제가 1989년, 88년에 공산주의 국가가 해체되기 전에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까지 한번 쭉 돌아봤어요, 농촌을. 제가 농촌에 연구원에 있을 때 그 마지막 모양을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구소련이죠. 구소련. 가서 보니까요, 농촌에 가보니까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그걸 가만히 이렇게 이제, 술 한잔 들면서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부르주아를 신고해라. 근데 부르주아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농촌에 부르주아가 누구냐? 기업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기업가 같으면, 저놈은 부르주아다. 그러겠는데, 농촌에 부르주아가 없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 그러면 돼지 몇백 마리 기르는 사람, 소 몇백도 기르는 사람, 저 사람이 그럼 부자인가요? 그런가 보다. 신고해. 잡아다가요. 시베리아에다가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대충을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잘 살고 부자가 되면은 부르자라고 해서 죽는구나. 일을 안 해요. 눈치만 슬슬 보고 일을. 왜냐하면 돈 많이 벌면은 불려 가서 난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 헤겔 관념 변증법을 가지고 유물 변증법으로 바꿔서 사람의 생각은 물질에서 나온다. 이건 모순이다. 정반이. 음량이 모순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자본주의에다가 내가지고 전 세계에다 퍼뜨려서 러시아에 가서 뒤엎어요. 공산주의 사회가 나와요. 그럼 문제는 변증법이라는 자체가 음량이 모순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동양사상에서 음량을 모순이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음량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한번 잘못한 것이 전 지구촌의 46개 국가를 공산국가로 만들었고 40년, 50년, 60년, 70년 못 가서 다 넘어졌습니다.
왜? 출발이 잘못됐죠. 사상이 잘못 전개됐죠. 음량을 모순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오래 갈 수가 없죠. 46개 국가에서 25개로 공산당 정권들이 통합돼 가지고 지금 1990년대 초에 와서 다 무너지고 지금 5개 남았습니다. 중국, 베트남, 큐바, 라오스, 그다음 마지막에 어디인 줄 아세요? 북한. 그런데 중국, 베트남은 자본주의 산업사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정치만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공산당 체제를 가지고 가요. 라오스는 지금 이제 그 불교가 거기 들어가서 그런가 그냥 그런 대로 가요. 흔적도 없이 가요. 큐바도 오바마 대통령 때 협상해가지고 조금씩 넣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공산주의 국가로 붙어서 드디어 1인 사상, 주체사상으로 해가지고 간 게 불행하지만 우리 민족의 절반이에요. 인구는 뭐 우리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요. 그래서 저는요, 아니 위대한 민족인데 어째서 그럴까 참 수수께끼입니다. 우창수 사학관님, 이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우리 한민족들아, 천선족들아, 스포일 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그래서 긴장을 가뜩이 집어넣어서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죽여! 공산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마약 먹죠. 그제 신문에 보니까 부잣집 아들들이 마당에다가 막 대마를 기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요, 마약을 먹어가지고 6,000명을 재판 없이 총살했습니다. 마약 굴에 들어가서 마약 먹은 사람들이 달라붙으면 정체 구제해서 쏴 죽였어요. 6,000명을 쏴 죽였어요. 이전 대통령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이 우리 지금 장충당 체육관들 지어주는 나라 아닙니까? 60년대 초에. 그리고 그때 잘 사는 국가예요. 그런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태국도 마약에 취해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민족들어 앞으로 이제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둘이 하고 원자탄 개발하고 또 우리도 개발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마약에 취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나는 이제 그렇게 우창수 사학관님,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좋게 해석을 해보는 거지. 그래, 정신 바짝 차리자. 하여튼 이 긴장 속에서 뭐지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핵무기 경쟁을 해서 드디어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5,000기의 핵폭탄은 히로시마 핵폭탄의 1000배의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5,000개 이상 가지고 있고, 미국이 5,000개 가까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한 500~600개 가지고 있고, 북한은 20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저것을 지금 누르면은, 대만에서 터지면, 아까 제가 그래서 뭐 어디에 긴장된 말씀을 드렸는데, 2027년에 대만에서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은, 우리 여기까지 그냥 핵무기가 날아오면은, 그냥 순간 확 뼈도 없이 쳤던가 돼버린다. 이거 그냥 막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사회도 종말이 고했다. 종말이 다 왔다.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제가 이제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틈틈이 연구를 해낸 결과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연구한 거예요. 이 형성은 한몸 혁명이다, 한몸 사회다. 이것은 정각사회, 오감을 다 깨달은, 요거 이제 불교 사상에서 주로 동양 사상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깨달았다 말 하도 많이 쓰잖아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육신통이 눈, 귀, 코, 혀, 몸을 전부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에 의해서 전 인류가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전 인류가 한 유기체로 변해간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기창주의다. 첨단 기술과 창의력. 영어로는 테카티비즘. 제가 이름을 지었죠. 첨단 기술과 창의력. 테카티비즘. 기창주의. 기술과 창의력.
예, 전부 다 지금 창의력, 아이디어. 아까 뭐 보니까 뭐 GPT 해석하고 난리잖아요. 예, 요새 난립니다. 그 제가 벌써 40년 전부터 연구해서 9권의 책을 내가지고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슈바브가 말한 이 4차 산업혁명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입 떨린 사람은 4차 산업혁명. 내 강의를 하고 나가는데 저만큼 가다가 4차 산업혁명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식인, 정치인, 심지어 어떤 대통령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겠다. 아니, 부처를 만들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제가 봤더니 재밌어요. 2016년 다보스 포럼 회장인 슈바브라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모아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해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튀어가지고 AI가, 기계가 이세돌을, 구단을 5회전 해가지고 4회전을 이겨버렸네? 그러니까, 어차야, 드디어는 AI가 이제 이세돌이 같은 사람을 다 이길 정도면 이제 끝났네. 그래서 한국 사회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이 돼가지고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래서 AI에 의해서 세상은 다 뒤집어진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원시혁명, 농경혁명, 산업혁명, 1차 농경혁명, 2차 농경혁명, 3 그런 거 없죠. 근데 왜 산업혁명만 4차까지, 5차까지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 생이 생로병사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또 부활해가지고 그 몸이 그대로 나와서 그 이튿날 깨어나가지고 내가 다시 생로병사. 또 그 다음에 또 생로병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철치고 철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 철학과 사상이 얼마만큼 빈곤하면은 눈앞에 있는 거, 컴퓨터다, 전기다, 컴퓨터다, AI다. 그러니까 혁명이에요, 혁명. 아, 그러면 잘못 가요. 칼 막스, 헤겔 같은 사람이 그 천재들이 소위 서양 사상을 다 이끌어온 사람들이 음양이 모순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놈은 공산당국가 100년 동안을 이 지구촌 절반을 막 난리를 지금 숱한 사람을 죽였다고 못 살고 우리 민족까지 저렇게 그냥 절반 못 먹고 헐벗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상, 한 원리를 잘 모르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 AI 해가지고 서울대 정원이 50명이래요. 뭐 사람이 부족하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AI에다가 돈도 집어넣고 학교도 싹 집어넣고 인재도 집어넣으면 나머지 98% 9% 어떻게 할 것이요? AI 하는 사람들만 돈 보내? 카카오로 가고 네이버로 가고 구글로 가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는 컴퓨터 잘 몰라. 그럼 나는 뭐예요? 난 쳐졌다. 우울증이 오고 개나 데리고 살고 있다가 취직도 못하고 못 살겠다. 지금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우울증이 걸리는 줄 아세요? 사실은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 인류가 혁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가게도 거기 로봇도 집어넣고 구멍가게도 혁명이에요. 전부 혁명이에요. 패션도 혁명, 먹는 것도 혁명, 김치도 연구해가지고 세계로 하면 혁명입니다. 혁명 아닌 것이 없어요. 한 몸 혁명이거든요. 근데 컴퓨터 AI 공부한 사람만 사는 시점,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하고 잘 모르면요, 이게 참 큰일 나요. 큰일 나.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울증에 걸려 죽게 하는 거예요. 한몸 혁명이 ICT, NT, AI 등의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여기 지금 70억, 이제 80억 됐죠? 80억 전 인류의 눈, 귀, 코, 혀, 몸을 전부 네트워킹 연결을 해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혁명이에요. 왜 혁명이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아까 이거 자동차, 기차, 비행기, 가전제품 그렇잖아요. 이제는 집적회로, 반도체,
칩 센서, 디지털, 소프트웨어, 메모리, 디스플레이, 인터넷, 입는 컴퓨터, 3D 프린터, IoT, 스마트폰, 인공지능, 메타버스, 전부 이게 새로운 문명이 이익이고 첨단 기술이고 이것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모든 분야가 180도로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 혁명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정치는 삼권 간접민주로부터 유권 직접민주주의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는 제조업 대량 생산 체제로부터 3D 프린터에 의한 1인 제조업 시대로 간다. 기업 경영은 이제 수직 경영에서 수평 경영으로, 이게 문명이에요, 문명. 슬로우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죠. 국민이 해서 점차 기술을 개발시키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야지. 느닷없이 어떤 정권이 들어가지고, 청정, 풍, 광, 얘네들 가, 석탄 없애! 아니지. 유럽 보세요. 러시아에 가스, 석유 쓰다가 느닷없이 전쟁이 또, 이거 석탄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꾸로 가요. 왜? 문명의 흐름대로, 순리대로 안 가서 그렇다. 그 다음에 교육은 획일적 주입식 교육으로부터서 학생 각자의 적성에 따른 창의적 맞춤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교육계가 굳어가지고 못 간다. 50년, 250년 왔던 산업시대 때의 주입식 교육. 이게 전부 지금 이 책상, 의자가 다 산업시대 때 이게 군대식 놓은 겁니다. 이게 부채꼴로 해가지고 지그작으로 참 앉아서 탁 계층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전부 이게 지금 산업시대 때 앞사람 보면 뒤국지만 보인다. 이게 산업시대 유물이들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전 세계는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어요. 이제 나옵니다. 전 인류가 한 몸이 된다.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많이 지나가는데. 스마트폰 친구 아시죠? 화면을 5만 번 접어도 된다. 안경, 스마트 안경, 스마트 시계, 전 스마트 기기. 발가락, 손가락 다 들어가.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 몸에 다 들어가죠? 심지어 잠옷과 운동화에도 지금 이게 스마트 기기가 들어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스마트 기기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게 파스가 아니에요. 붙이는 파스가 아니고 스마트 기기. 먹는 컴퓨터. 로봇, 분자 로봇. 로봇이 다니면서 다 해요.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 장검사와 시술하는 손톱만한 로봇. 돼지 몸에서 인간 장기를 생산하고 띄워 붙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컨텐츠, 렌즈로 용의자를 인식해요. 미국 FBI에서 개발했죠. 안경, 통역 안경. 이게 80여 통역이 된다고 해요. 아직은 조금 유치하죠. 그러나 기술은 계속 발전해 갈 겁니다. 사물 인터넷, IoT. 사람만 연결을 한 게 아니라 농장에 있는 소, 돼지까지도 자동차, 냉장고, 아파트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인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하고도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제 말로 하면 다 연결돼버려요. 가상현실. 모바일 온리 시대. 2010년 이미 벌써 모바일 온리 시대 끝났어요. 인공지대가 2016년 딱 그 해부터 나온 겁니다. 인공지대. 이게 이제 슈바브가 딱 그때 이제 4차 산업의 책을 내가지고 대한민국에다 팍 퍼뜨려 놔가지고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제2 한범혁명이 먹히질 않아요. 정말 안타깝죠. DNA 30억 상태 모두 다 알아냈습니다. 5G 시대. 통신망. 자, 이제 이게요. 양자 컴퓨터라는 건데 퀀텀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IBM 회사가 스마트폰이 나올 때에 이미 망해가지고 하드웨어는 접고 이 양자 컴퓨터를 40년간 연구를 해왔는데 슈퍼컴퓨터로 10억 년이 걸려서 계산해낼 것을 불과 2분이면 뚝딱 계산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백질 구조를 인간이 아직 분해 못했어요. 수백 가지가 있고 그래서 얼마나 단백질, 우리 지금 몸에 이 뇌라든가 수백 단백질 엄청나게 있는데 이거 다 알아낸다. 군사 비밀 번호 암호 전부 다 알아내버린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이
있는 모든 것을 이거 집어넣으면 다 알아내버려. 이제 알아내버려. 예, 알아내버려. 이게 지금 앞으로 3년에서 5년이면 나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구글에서 이제는 궁극의 컴퓨터다. 궁극의 컴퓨터다. 무슨 소린가? IBM 것을 이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지하에다가 영하 얼마더라? 영하 270도인가 이 속에서 드디어 이 궁극의 컴퓨터를 구글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이제 전 세계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갑니다. 예. 놀라운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디지털이 뭔 줄 아세요? 음량의 세계입니다. 디지털이. 지구촌이 1시간 생활권으로 바뀐다. 전기차, 스마트카, 하늘에 나는 플라잉카, 하늘에 나는 차 경쟁이 엄청 지금 일어나고 있죠. 우버, 기사 없는 택시, 하늘에 나는 택시. 요거 우리 현대자동차도 개발했어요. 택시보다 요금이 싼 에어택시, 자율비행 택시,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하에다가 진공 상태로서 훅 불면 훅 가는 이 열차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 훅. 1인용 헬기,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로봇, 초음속 여객기, 서울에서 뉴욕까지 3시간이면 달리는 여객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요, 정말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 요거 이제 영국의 버진 그룹에서 이 극초음속 여객기를 이번에 또 한 번 개발했었어요. 지금 3번 해가지고 한 번 실수했는데 이번에 다시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게 시속 3만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근데 지구의 지구는 15,000km 가면 어디고 갈 수 있어요. 지구는 반지름이니까. 어디고 30분이면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울이나 지방에서 아까 그 하늘을 나는 가로수 위로 나는 택시로 30분 타고 우르르 해가지고 인천공항에 가면은 바로 이 비행기를 타고 파리, 뉴욕, 러시아, 뭐 런던, 베를린 다 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딱 내려가지고 또 가로수 위로 나르는 택시 타고 직장에 갔다. 그럼 1시간 만에 가. 근무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해. 30분에 다시 파리 비행으로 나와. 런던, 뉴욕 비행으로. 그리고 30분 만에 타고 와. 그리고 인천에서 여러분 집으로 가. 보내. 그러면 7시 집에 와요. 그럼 집에 와서 뉴스 보고 밥 먹고 가지고 또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 생활권으로 바뀐다. 제가 1962년 2월 달에 저 한반도 남단 끝에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시험 보러 올라왔는데 제가 서울역 난지 후에 보니까 어디야 그 서울역 앞에서 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시험 보고 그냥 발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다시 운동화 신고 왔다가 내려가고 그랬는데 그때 한반도 남단에서 그때는 거의 급행이라고 그랬어요. 웬만한 작은 요금 통과했으니까 25시간 걸려서 여기 서울까지 왔어요. 할머니가 삶아준 계란 그런 거 가지고 내려 먹으면서 25시간 만에 서울 왔거든.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아까 15분이면 휙 가버려요. 1시간 반이면 광주까지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앞으로 얼마 안 가면, 몇 년 안 가면은 1시간이면 세계 어디고 간다 이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한 나라처럼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 기술이라는 게요, 테크놀로지라는 게 무섭게 발전합니다. 우주 관광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자동 생산, 스마트 공장, 농업도요. 우리 지금 농업 쌀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난리죠. 그런데 저 건물 안에서 1년에 30모작을 생산해버려요. 30모작을 생산해버려요. 농업도 이제 전혀 달라져요. 기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로봇이 이제 전부 이제 농사지 사람이 농사 안 지어요. 로봇이 다 AI가 이제 농사 짓단 말이에요. 예, 뭐 이거 뭐 다 해버렸어요. 딸기 수확도 이제 로봇이 잡초 뽑고 창고 관리하고 청소 다 하고. 재밌죠? 아, 그때 살아가서 호텔에서 로봇이 전부 이거 다 뭐 나르고, 이거 뭐 택배 전부 로봇이 다 하고요. 소형 들어 음식 배달 다 하고. 이마트는 벌써 이게 들어왔어요. 무인 햄버거 식당, 이거 혁명이죠. 햄버거 식당, 이게 혁명이지, 뭐, 사람의 혁명이고. 그러니까 무슨 뭐, AI 박사만 무슨 혁명,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조그만 커피 하우스, 햄버거 구멍 가게도 전부 이게 혁명이에요. 로봇 주방 시대가, 로봇 이제 주방이 다 이제 로봇이 할 거예요. 문어처럼 말랑말랑한 로봇도 있고요. 사람처럼 이제 들여다줘요. 1인 제조 시대다. 3D 프린터. 근데 무슨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제 공장 다 없어져요. 백화점 맛도 다 없어져요. 예. 3D 프린터로 만드는 인공 혈관도 만들어내요. 귀도 만들어내고, 머리통도 만들어내고, 세포까지 치료하고. 이건 실시간으로 세포를,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는 게 여기 우리 한국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찍어낸 거예요. 섬유, 드론 다 찍어내잖아요. 드론. 오토바이, 색소폰 다 찍어내요. 자동차. 이거 타이어만 지금 요건 갖다 낀 거예요. 이제 타이어도 앞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이거 자동차 다 3D 프린터 이거 다 찍어낸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공중을 날고, 권총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다 합니다. 자, 후디니 아예 108개 원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뿔자 이 말이야. 만들어내뿔. 내일 아침에 쌀 1kg, 감자 고구마 600g, 고기 얼마 찍어내고 내일 아침에 만들어놔. 말해주면 싹 농사 질 필요 없대요. 후디니 리커창이라고 하는 홍콩의 대재벌이 중국에서 돈 벌어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뭘 투자합니까? 후디니에 투자하겠다. 음식 만드는 데 투자하겠다. 예. 찍어내버려요. 108개 원수만 이제 컴퓨터로 이제 조합만 잘하면 고기가 되고 쌀이 되고 이제 뭐 과일이 되고 다 된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공기로 이제 단백질은 공기로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개발했어요. 대체육을. 공기로 공기 속에 원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내. 건물 결항도 찍어내고, 달 기지도 찍어내고, 3D 프린터로 다 찍어냅니다. 3D 프린터도 찍어내버려. 내일 아침에 3D 프린터 2대 만들어놔. 그러면 탁 쓰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노동과 교육 직장이 해방됩니다. 예, 대학 없어져요. 대학 없어져요. 예. 예. 인공지능 시대 이제 탄생했죠. 이것만 여러분 요새 신문 보시면 정신없어요. 치매, 우울증도 다 이제 검진하고, 변호사가 다 나오고, 변호사 나오고, 이제 성악가도 나오고, 성악가도. 이게, 17년 10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이게 초상권 문제가 또 나온 건데요. UN 본부에 외교관이 턱 나왔어.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게 외교관보다 더 대답을 잘해요. 더 논리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 이제 더 놀란 것은, 안면 인식 기술. 2045년 인간은 죽지 않는다.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30년을 인공지능을 연구해와가지고, 2029년, 앞으로 이제 7년 남았죠? 8년 남았죠. 이 AI가 한 사람의 지능을 능가할 것이다. 2045년에는 인류가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능가하는. 나는 그때까지 살 수 있다. 아니, 제 이제 책 속에 보면은 제가 장수 시대, 여성 시대를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해서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125세까지 뭐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125세까지. 예, 125.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뭐 늙었다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추워도 이런 데 자꾸 나오셔야 돼. 공부를 자꾸 해야 뇌세포가 안 늙어요. 125세까지 지금 교육을 세워놨습니다. 나는 이런 연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온 거 아니에요. 드론. 이 드론. 이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드론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실어 놨는데, 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보니까요. 이게 그냥 드론이 말이죠. 큰 역할을 해버리네, 드론이 말이야. 놀랬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란을 공격했어요. 드론이 가가지고 원자로 가서 드론이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드론을 2대를 보내가지고 모스크바하고 거리를 똑같이 맞춰서 비행장에다가 탁 선박을 쐈습니다. 비행장. 뭐냐? 계속 그러면은 푸틴 대통령 여보시오. 당신 처음 그러면은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그러면은 나 크렘린 궁 쏠 수 있어. 경고를 보냈어요. 드론으로요. 아직은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스파이를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드론이 휙 날아가면 여기서 딱 봐도 쫙착 이렇게 아직은 아직은. 그래서 이 드론이 드디어 나는 이거 이미 벌써 오래전에 책부터서 드론 전쟁이 온다 봐라 그랬는데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하는 거 미국, 터키 다 지금 드론으로 돌아갑니다. 마하 5에서 20으로 나르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나가. 우주도 한 몸으로 간다. 우주 호텔, 우주 공장, 우주 택시. 이렇게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세상은 급변해가는데 드디어 이제 20년째. 근데 이거 세계에서 이걸 알아낸 사람이 없어. 내가 이리 가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추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책에다가 9권의 책에다가 24대까지를 이렇게 변학해서 자세히 써놨는데 하나도 안 틀려. 이게. 그래서 난 논리라는 것이 동양 사상, 태극 사상과 과학과 논리 이걸 접목해가지고 추리를 해보니까 기가 막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서양 사람이 이거 못 해냈어요. 자, 우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세상, 투명한 사회,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스피드 시대가 온다. 무한 경쟁, 승자 독식, 나눔의 시대, 신성장 동력, 공급을 창조하는 소비자 시대, 하나의 시장 유통, 혈관 유통, 혈액처럼, 전자정부, 재택근무, 이것도 제가 홈피스 시대가 온다고 책에다가 벌써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써놨거든. 이번에 바이러스가 오니까 언택트로 싹 들어. 오차! 이름만 이제 홈피스냐 언택트냐 뭐 그런 차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 깜짝 놀랐어요. 노사간 단체에 비해서 개별 협약으로 기업 경영 패러다임이 바뀐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교육의 자체도 이제는 적성에 따라서 각자가 전부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내보내줘라. 패러다임을 바꿔라. 고령화 저출산, 친환경 웰빙, 자연식 시대, 새로운 문명 시대, 농업 전망,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시대가 온다. 이건 30년 전에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우리 박 회장님 이 거칠은 민족 사학에 이 정말 일당 백천 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박 회장님 오신 거 보고 여성 시대는 드디어 한섬에도 왔구나. 그 다음에 자유평등 평화시대가 옵니다. 유권분립 주체민주 시대, 한몸 시대 정치 운영, 만장일치 화평책. 아까 우리 누가 만장일치 수시대? 만장일치. 이거 제가 만장일치, 정치는 정도를 걸어야 되고, 유엔을 세계정부로 나가야 된다. 나눔의 시대가 온다. 문화예술의 시대가 온다. 진선미 시대가 온다. A가 다 일을 하면 누가 할 것이냐? 우리는 진선미로 나가야 된다. 진선미. 그게 이제 K컬처가 지금 이게 미 쪽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지구촌에 일을 생활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리 한민족이 여러분들 이 한사가 오늘 저녁에 결의를 다져가시고 우리 한민족 정체성을 살리는 우리 모임을 하나 만듭시다.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이제 이렇게 매달 강의도 하지만은 한번 우리가 뜻을 모아가지고 뭔가 한번 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제가 그런 걸 제안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3차 세계대전 위험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중심국가.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이건 뭐야 2027년에 무슨 백두산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대만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래.
핵무기 제가 된다? 최악은 최선으로 상생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세계 중심국 기회가 온다. 유엔이 세계 정부로 전환되면 그 세계 정부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 조건이요. 다종교 화합 국가. 종교가 많으면서도 화합하는 국가. 다 종교가 여러 개 있으면서도 안 싸우는 나라. 네. 다인종 혹은 황색인종. 사계절, 봄, 여름, 가을, 눈, 비, 우박 다 있는 거. 5번 육지절반, 바다절반. 그래서 232비가 제가 다 검토해봤는데 이게 한민족 천성터가 유일하게 하나로 딱 나와서 제가 이걸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했죠.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이제 식사 시간 얼마 전에 끝날까요? 한 10분인데? 네,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우창수 회장님, 이게 열정이 안 나겠어? 그러니까 늙질 않아. 30년 전에 농림부 장관, 제가 93년에 농림부 장관을 했는데, 며칠 전에 농업전망대 갔더니, 아니, 누구십니까? 아니, 30년의 장관님하고 지금 장관님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아, 사람들은 나보고 더 늙었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 비결이 뭡니까? 늙을 틈이 없어. 늙을 틈이 없다. 사실은요, 이 60조 세포가요, 60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요. 독립체예요. 인류는 80억이에요. 1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80억 인구 모시고 가는 것보다도요, 이 60조 이 독립세포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한번 봅시다. 요 나이를 보면은 다들 그냥 조금 늙어 보이잖아요. 이거 관리 잘못한 거예요. 60조 세포를 말하자면 잘못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 잘만 인도하면요, 쌩쌩해요. 야, 세포들아, 가자! 한민족 역사 바로 세우자! 새로운 문명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러면은 이 세포들이, 이거 뭐야, 이 양반이? 갑자기 막 에너지를 쏟고 막 난리가 났네? 나도 이제 뭐, 이거, 암에 걸리지 말아야지.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날씨가 춥다고 해서 집에 앉아 한삼 안 갈란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럴수록 나와야 돼.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싸워야 돼. 이겨야 돼. 아시겠어요? 정치는 3권에서 6권 분립으로 직접 문제로 가야 됩니다. 때가 왔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분하기로 하고요. 1, 2, 3차 노예, 노동자, 근로자 전부 다 해방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세계 변동에 인류를 우리가 이제 인도한다고도 건방지고 지도한다고도 그렇고 저는 요새 그냥 모신다 그래요. 모셔서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포럼인데 전부 심부름하는 허신행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잘 봐요. 이게 겸손, 모시는 자세.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 모셔야 돼. 똑똑한 사람 안 모시면은 그냥 목에 팍 핏대가 쏘요. 그러니까 김 회장님 잘 모셔야 돼. 이 양반 상당히 뻣뻣하거든요. 나도 뻣뻣하지만 되게 뻣뻣해. 우창수 회장님도 되게 강하세요. 그래가 강약 모십시오. 강약 왜? 리더십이 없어요. 세계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트럼프, 바이든, 존슨, 메르켈, 일본의 아베 없어. 세상에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없어. 정말 놀래요.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보니까. 그럼 어떤 민족이 한몸 혁명 시대에 세계를 이끌 것인가? 그러면 모실 것인가? 다시 고쳐야 되겠어요. 모실 것인가? 세계 인종에 4개의 인종이 있고 8개의 개가 있고 55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의 개념은 신용화 교수가 잘 정리해놨어요. 민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데 게르만 민족, 앵글로 삭슨족, 유대인족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세계를 이끌고 왔죠.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시고 갈 민족이 어디 있냐? 아니요, 아직 멀리 그렇게 뛰어가면 돼.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이 뭔가? 3차 세계를 맞아야 되고, 새로운 문명도 우리가 창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 리더 중심국을 부상하고, 유권분리 주점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1인 제조시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진선미 축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각오의 실천 과제가 뭐냐?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자. 그게 첫째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자. 혼이다, 정신이다, 뿌리다. 국민 통합과 탕평책, 이산적인 협치, 상생상멸의 원리와 중령에 대한 갈등 해소, 신바라는 세상 만들고, K-팝, 한류 문화 등 예술 문화 세계로 하고, 유엔을 세계 정부로 전환시켜서 그걸 아까 우리 천솜터로 모시고 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제가요, 제가 이러고 다니니까 어떤 어르신이 당신 아까운데 말이야. 내가 사람들 좀 모아줄 테니까 이 종로에서 포럼을 하나 추진해봐라. 그러면 저는 좋게, 저를 신뢰주고 좋게 하면은 한두 번, 이거 사양했다가, 예. 그래서 이제 심으로. 여기 지금 여러분이 오셨어요. 이름도 제가 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한 2, 3주 가면서 또 7개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토론을 했더니, 대한민국 미래 포럼. 이름 좋더라고요. 대한민국 미래 포럼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 했더니 이게 잘 안 돼.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강사님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추진하고, 또 점심 식사에 또 안내해드리고 했더니,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지금 오셨어요. 자, 그러고 그 속에서 역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3,300년 구약, 신약 성경도 공부를 하고, 했더니 참 놀란 것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3,700년간 유대인이 유대교는 구약이라고 하면 안 좋아한대요. 히브리 성서라고 그랬는데요. 구약 신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선과 악의 투쟁이더라.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악을 없애고 선을 이루어요. 근데 선과 악은 음양이거든요. 태극사성에 보면은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근데 악을 어떻게 없애요? 그럼 사람의 욕심을 없앤다? 자, 그 다음에 1600년간 이슬람 종교의 핵심도 선과 악의 투쟁이에요. 2500년 또는 3500년 힌두교, 불교의 이 투쟁은 뭐냐? 탐진치와 부처의 투쟁이에요. 탐진치. 우리 스님들 다 머리 가고 이만고 하고 앉아있는데 전부 욕심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속에서 욕심이 올라온 것은 아담 스미스가 그것이 국부를 창조하더라 그랬는데 그 욕심을 없애라. 욕심이 없어질까요? 근데 욕심이 왜 생깁니까? 동물 속에 한번 식물 속에 한번 봐봐요. 다 욕심이 있어요. 왜 생겨요? 살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욕심을 없애? 이 욕심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캄보드의 폴 포트라는 사람이 이 욕심을 없애려고 자기 민족의 4분의 1을 다 죽였어. 그러니까 사랑하고 무슨 도덕하고 뭐 자본 어쩌고 그러면 참 다 죽였어. 씨를 말렸어, 막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손바닥도 이게 뭡니까 이 괭이가 안 박힌 사람 다 죽였어. 근데 없어졌어요? 캄보디아에 그러면 욕심이 없어졌어요? 욕심이 어떻게 없어요? 생존하는 수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대 치기도 하고 땀 때문에 쳐들 거니었어. 근데 그건 나쁘다? 나는요 이게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가 다 선과 악의 투쟁이었더라 이 말이야. 악을 어떻게 없앱니까 여러분? 악을 어떻게 없애요? 어디 없앨 수 있는 자신 있으면 나한테 와봐요. 제가 황금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불가능해. 그런데 총계가 이러고 왔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유일신이 되면 더 이제 무서워져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탐진치를 어떻게 없애요? 악을 어떻게 없애요? 자본가를 어떻게 없애요? 이거예요. 인간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사부라든가 우리 민족, 우리 조상님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천손족은요, 다 뒤져보니까 그런 게 없어. 선악투쟁이라는 게 없어. 화백, 제세이화, 천체 움직인 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자. 홍익인간, 우리 다 같이 널리 잘 살아보자.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때려 없애라. 당군 왕들은요, 47대 왕들의 기록이 나와요. 자, 이렇게 삼하늘을 돌아다닙니다. 방문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요. 가서면 감옥이 있어요. 내보내라. 참 먹고 살라 잘못하니까 죄를 지었겠지. 그래, 감옥에서 풀어줘요. 없는 사람에서 구유를 해줘요. 거기에는 선악이 없어요. 전부 같은 홍익 정신으로 달았더라고요. 지금 증거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생상멸의 원리예요. 상생, 음령이 상생,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자고 해요? 폴포트가 다 죽였어.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잘 됐어요? 안 돼요. 그래서 맹자 공자 사상도 당군 세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왜 한민족 천성이 가장 위대하냐? 이거예요. 핵심은. 우리는 선악투쟁을 안 했어요. 욕심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용서해주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당군 기록이 다 나와요. 예, 지금 모 장군 출신 이걸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 역사 사료가 나옵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냥 위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다고 위대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개인 쾌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개인 한류 문화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다. 그래서 거국 내각 토합 정부를 하지 않으면 현재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민주건 국민이건 다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이걸 해왔어요. 거국 내각 해야 돼요. 통합정부 해야 돼요. 그리고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물론 한 사람이 기않고 반대면 그 사람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오기로 건다고 문 제껴놓고 만장일치를 해. 그러면 전부 다 풀려가요. 전부 다. 스위스가 지금 그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 신라에서 화백회의가 했어요.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천 년, 4,000년, 5,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을 해온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 뼛속에 다 들어있어요. 유전 녀석에 다 들어있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성품이에요. 실천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민족이 인류를 모시고 간다고 해야 드디어 세계 평화는 올 것이다 하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단군이 2096년 동안 단군 세대가 오다가 10개 나라로 분화돼 가지고 고구려, 부여, 뭐 이렇게 고려, 이조 무슨 뭐 다 분해돼서 사실은 좀 몸부림치고 왔어요. 드디어 21세기 금년부터서 이 혼을 가지고 우리 한번 단결해서 나가면은 때가 드디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함께 비상합시다. 드디어 우리 민족인데 비상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계에서 참 일당배 가신 분들, 여러 가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부 같이 껴안고 네 것 내 것 재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그냥 참 더 모시는 자세로 여기서만 우리가 단결해서 나가면은 드디어 이 기운은 우리 민족 한민족 속에서 일어날 거고 이게 일어나면 북한까지도 올라가고 동유럽까지도 올라가고 해서 전 세계에 금방 옵니다. 지금 한류 문화를 보면요, 이거 기가 막힌 기운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기운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냥 놀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한번 단결해서 이게 폭발만 원자탄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서울대에서 나오잖아요. 서울대에서 빵 터지면 그냥 그러한 기운이 한번 우리 한사모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우리 위대한 한민족,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